여러분 안녕. 자, 우리 신문 기사 읽고도 일기를 쓸 수 있는 거 알고 있나요? 재미있는 기사를 읽었다면 그 기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 마음을 담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든지 내 마음을 담을 때에는 어떤 이야기를 읽고 담았는지 쓰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 기사를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러면 와, 어떤 일이 있었지? 이 기사는 무엇에 대한 거지? 먼저 하나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기사 내용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가장 흥미로운 부분, 마음에 들었던 부분, 인상 깊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하나 찾아내고요. 마지막으로 그 기사에 대한 생각이나 마음이나 의견을 쓰면 아주 재밌는 세 줄 일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하루 10분 초등신문의 두 번째 기사예요. 아이 사진을 SNS에 올리려면? 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선생님의 기사를 읽어볼게요. 부모가 아이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경우가 있어. 약 80%의 부모가 자녀 사진을 SNS에 올린 적이 있다고 하고 아이의 동의를 구해본 적이 있다는 답은 40% 정도였어. 부모 등의 양육자가 SNS에 아이 사진을 올리는 것을 쉐어런팅이라고 해. 공유와 양육자를 합친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아이의 뜻과 상관없이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누구나 보는 SNS에 올리면 아이의 초상권을 해칠 수가 있어. 범죄에 나쁘게 사용될 수도 있지. 실제로 영국의 어느 기업은 아이들의 신분이 다른 사람에 의해 나쁘게 사용되는 경우 SNS에 올린 사진 때문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 그런가 하면 현재 프랑스에서는 부모가 아이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올리면 아이가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걸게 할 수도 있어. 부모가 잘못한 일이 밝혀지면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하기도 하는 거지. 전문가들도 아이 사진을 올릴 때는 아이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유명인들은 아이 사진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아예 공개하지 않기도 해. 자, 이 기사를 읽고 먼저 기사 하단에 있는 감정 표현에도 체크해보고 퀴즈도 풀어보고 미니 논술 부모가 아이의 동의 없이 SNS에 사진 올리는 거 어떻게 생각해? 요거에도 답해보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단어 왠지 이 기사에서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단어에 체크를 하고 그걸 맨 마지막에 해시태그로 써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일기를 쓰면 이런 일기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무엇에 대한 기사였나요? 또는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이걸 항상 기억하면 됩니다. 부모가 아이 사진을 SNS에 올리려면 아이의 초상권을 해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한 문장 쓰고요. 자, 두 번째, 인상 깊은 부분이나 흥미로운 부분을 쓰는 거였죠. 이렇게 올린 사진이 범죄에 나쁘게 사용될 수도 있다고 하는 내용이 가장 흥미롭다. 마지막. 그래서 이 기사에서 말하는 내용, 이 기사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쓰면 됩니다. 아이 사진을 올리기 전에 아이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는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사진을 올려도 크게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쓰면 아주 간단한 세 문장의 일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기사에 쓰려고 하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신문을 재미있게 읽다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되는 거에 하면 더 재미있습니다. 자, 잘 쓸 수 있겠죠?